저는 김동우라고 하고요.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작업은 회화 작업이고, 어떤 서사가 기존 맥락에서 이렇게 탈출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며 회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. 혹은 요 근래에는 좀 더 일상적인 소재를 더 가지고 와서 작업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.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,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, 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전시회나 이런 거를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벽에 낙서를 한다든지 책에 낙서를 한다든지 뭔가 그리는 행위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일상적이었었어요. 그래서 딱히 특별한 계기가 확 있는 타입은 아니고요. 다만 아마 제가 그림을 시작하고 제가 그린 그림을 뭐 가깝게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 줬을 때 많이 계속 그 다음 장을 넘겨서 그림을 그리는 게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.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 낙서 같은 거 하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보통 그 전에 선생님들은 1, 2, 3학년 때 선생님들은 들키면 혼냈죠.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교과서에 낙서한 걸 보고 혼내지 않고, 너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애니까 내가 수업을 지금 하겠지만 너는 검은색 사포를 몇 개 주시더니 이 사포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서 게시판에 붙여놔라 라고 해줬던 선생님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되게 이제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에도 좋은 기분이 들어서 수업 시간에 제 기억으로 막 동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. 토끼도 그리고 호랑이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해서 그 수업 시간에 그림을 한 대여섯 개 이상을 저 혼자 게시판에 그리고 붙이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되게 고마워요.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여담이긴 한데, 그 선생님이 또 나중에 보건의 어떤 한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히려 제가 그림을 그려서 뒤에 게시판에 붙이게 하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 선생님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. 그때 기억이, 그 상황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흐릿하긴 하지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저에게 어떤 좀 빈틈을 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저를 좀 그나마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따지면 소설도 되겠고 만화도 되겠고, 그런 어떤 아이돌 문화 같은 것도 제가 되게 사실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. 아직까지 작업에 막 나타나진 않지만 영감을 얻는 장소는 주로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날 산책하는 코스에서 뭔가 좀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있는 식물이라든지 누가 무분별하게 버리고 간 것들이 되게 낯설게 보이거나 조형적으로 괜찮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주로 사진으로 남기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벽에 누가 한 낙서라든지 그런 것들 훼손시켜 놓거나 이런 거. 2022년도에 시립미술관에서 했었던 신진작가 기획전이었었는데요. 그때 제작했던 작업 중에 표류하거나 벗어나거나 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. 그 그림은 저의 어렸을 적 찍었던 가족 사진들, 저희 가족이 있는 가족 사진들에서 그 가족 사진의 가족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어떤 풍경, 바다라든지 숲 같은 것들을 이제 콜라주 형식으로 오려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만든 다음에 그 가족과 그 가족들이 각자 다른 위치에 놓인 풍경처럼 그려서 섬처럼 만든 작업이 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 20대의 마지막으로 뭔가 전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뭔가 20대라는 게 처음으로 가족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. 그래서 그때 그 20대를 마치기 전에
그런 박제된 어떤 기억과도 같은 그 가족 사진을 소재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 작업을 제작하는 그 과정 자체가 힘들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더 힘들었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. 그 관객들이 조금 더 제 그림을 통해서 그 일상에서의 약간의 탈출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면 그 일상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라든지, 작년에 청주의 한 기관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주강사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 제가 당시에 준비하던 전시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좀 페인팅 작업으로 기록하는 작업이었어요. 근데 그 수업 자체가 제 작업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끌어 가야 됐다 보니까 그 관련된 작업들을 보여줬는데, 그때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제 작업을 보고, 그 어르신들도 각자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이 있을 테고 그걸 떠나왔을 거 아니에요. 그때 나이가 한참 드셨어도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오히려 나이가 지긋하셔서 그런지 더 공감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되게 같이 어떤 다른 정서지만 뭔가 제 작업으로 인해서 그 얘기들을 그런 그 한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감사한 일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느 시점부터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막 뭔가를 처음에 시작하고 첫 개인전을 하고 그 첫 개인전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 고민의 느낌이 살짝 달랐었거든요.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은 시간을 정말 10년 넘게 작업을 한 건 전혀 아니지만,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고민의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냥 되게 이 이미지를 그냥 뭔가 힘있게 혹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까,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했었는데요. 물론 그런 고민이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생긴 고민은 내가 어떤 재질의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그 페인팅에 있어서 정말 그리기에 맞춰서 진료를 다루는 거에 되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일까? 아니면 그 어떤 구성된 구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이미지적으로 어떤 다층적인 것들을 만드는 거에 조금 더 기분을 좋게 느끼는 사람인가? 그런 고민이 되게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 재질은 과연 어느 쪽일까? 그런 고민들이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. 저는 어떤 막 훌륭해지고 싶기도 한데 꼭 이래야만 한다라거나 그런 편견과 의무감에 너무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. 그 선생님께서 어떤 편견 없이 저를 봐주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도 너무 딱딱하고 갇혀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,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뭔가를 이렇게 저도 누군가한테 뭔가 강요하지 않고 저도 제 스스로의 어떤 강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김동우라는 그 사람이 있어야 예술가가 있고 작가의 옷을 또 입을 수 있잖아요.